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첫 경항이네요. 자, 오늘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몇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분류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작년에 뭐예요? 올해죠, 올해. 몇 월 달에 온 사람이 있어요? 올 달에. 올 달에 와서 뭐, 저 공인중개사는 뭐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뭐 5월 달에 와가지고 뭐 늦게 와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11월 달에 와가지고 작년 11월 달이죠. 와가지고 뭐예요? 열받아서 1차 뭐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 아마 세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한 10개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0개월에서 11개월 바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짝. 근데 올해 1차가 쉬워요? 2차가 쉬워요? 뭐 다 처음이라는 가정해 봅시다. 자, 올해 뭐 1차가 쉬웠어요. 나름대로 1차가 쉬웠고요. 그래서 올해 1차를 많이 합격시켜주고 2차에서 뭐 떨어뜨리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공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공법이 많이 어려운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법률이 몇 개예요? 모르죠. 처음 하는 척하는 분도 있고 한 6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외울 게 진짜 많아요. 외울 게 많고. 그다음에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좀 어려웠고 많이 어려웠어요. 공법이. 그다음에 또 2차 과목에서 어려운 게 뭐예요? 공시하고 세법. 세법이 어렸을까요? 공시법이 어려웠어요. 잘 찍어봐요. 세법 아니에요. 세법이 어려웠어요. 세법이 무진장 어려웠습니다. 근데 공시하고 세법은 공시가 뭐예요? 나름대로 지적은 상당히 쉬웠고 우리가 이제 등기법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한번 잘 오늘 첫 개강이니까 잘 한번 등기법이 약간 어려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원 수업 시간에 찍어줬던 거는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하나 빼고는 거진 다 뭐예요? 한 우리 마지막 뭐 실전 예산 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한 99%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여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 1차하고 2차를 하다 보니까 1차에 추정하다 보니까 2차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몰라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봐봐요. 오늘부터 이제 11월 12일. 오늘부터 시작하면 몇 개월인지 봐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자,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한 코스 돌아가잖아요. 한 코스. 1, 2월 달 한 코스. 여기 한 코스, 한 코스, 한 코스. 그러면 뭐예요? 1년 전반적으로 해서는 5번 듣게 된다고. 그럼 봐봐요. 과목이 몇 과목이? 6과목이죠. 한 달에 한 과목 잡는다고 해도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근데 한 번 봐서 되겠어요? 처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봐야 돼요? 자, 늘 이야기하는 게 25번이라는 겁니다. 25번. 여기 우리 뭐 70대 형님도 있을 건데 70대 형님 몇 번 봐야 돼요? 70번 봐야 돼요. 70번. 자, 그러면 제가 52세예요. 자, 오늘부로 이제 52세니까 공인중개사 개강한 날부터 한 살 더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번을 준비해야 돼요? 52번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평균 잡아 뭐예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몇 번이에요? 25번이라는 겁니다. 25번. 그러면 80대 형님은 몇 번 봐야 돼요? 80번을 봐야 돼. 80번.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여기에서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20대도 있을 거고 80대 형님도 있을 거고 형님 누님도 있을 건데 평균 잡아 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몇 번이에요? 25번입니다. 얼마나 지금 뭐요? 바빠요. 만약에 올해 만약에 1차, 1, 2차 동차를 합격했다. 만약에 올해 작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커리큘럼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럼 수업만 들으면 몇 년이면 합격이에요? 5년이면 합격합니다. 가만히
이 수업만 듣고 있어도 5년이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부로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한 지가 27년 차예요. 벌써 27년 차. 근데 수업만 아무리 늦어도 5년이면 다 되더라고요. 5년이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늘 수업만 듣는다면 그러면 요걸 축소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려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 1년에 20번을 더 스스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따라가요. 처음에는. 페이지 뭐예요? 한 3페이지, 4페이지 나가니까. 그러면 2주차에서는 한 30페이지 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주차는 50페이지 나가니까 따라가다가 뭘 가랭이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자기가 뭐가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오늘은 이제 2달 동안 연구한 게 이거예요. 며칠이에요? 66일. 자, 66일이 뭘까요? 66일이. 66일이. 처음 하신 분들이 적응을 하려면 며칠은 지나야 돼요? 66일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숙자들은 그럼 몇 개월이면 편안하대요? 3개월. 3개월을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며칠을 버텨야 돼요? 66일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66일. 그러면 66일이면 딱 몇 달이에요? 2달하고 6일이죠. 그래서 여기 11월 달, 12월 달은 뭐예요? 기초 입문서로서 저희가 뭐예요? 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습관부터 뭐예요? 또 저희가 오늘 만약에 올해 이제 작년에 올해 공부를 해서 떨어졌다. 자, 그렇다고 이제 열이 받아서요. 그러면 66일 동안 뭐예요? 열심히 했다. 뭐가 도져요?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66일 동안 앉아있는 습관부터 자꾸 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이다 보면 66일이 지나면 뭐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요게 습관화돼요. 습관화된다라는 거. 일단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러니까 66일 동안은 참아요. 좀 제발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제가 뭐 공시법령도 강의하지만 민법도 어디에서 강의하고 있거든. 근데 참아줘야 된다는 거. 학문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6일 동안 요 11월 달, 12월 동안은 뭐예요? 좀 참아달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 예상했던 게 뭐예요? 문제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커피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어떤 커피가 있어요? 자, 드립커피가 있고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요. 오늘 뭐 선물은 못 주더라도 커피 2잔은 드리겠습니다. 자, 드립커피는 어떤 의미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거는. 자, 슬로우로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사고를 저희가 끌어들일 때 뭐든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면 S 플러스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킥킥이에요. 킥킥.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S 플러스는 뭐예요? 언제쯤 먹어야 돼요? 문제 풀 때. 문제가 작문이다 보니까 뭐예요?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천천히 사고의 어떤 경향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천천히 하되 우리가 7, 8월 때는 문제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학교론이 아까 쉬웠다고 그랬어요. 민법이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학교는 쉬웠어요. 학교는 되게 쉬웠고 역대적으로 쉬웠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뭐예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근데 문제가 길어졌다라는 거야. 길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야, 시간. 그래서 학교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푹 빠졌다가 뭐예요? 민법 15문제 푸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는 1번부터 30번까지 풀고 몇 문제 남았어요? 10문제 남았으면 10문제 남겨놓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민법을 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 몇 점? 그래요. 이게 60점. 100점 맞춘 게 아니거든. 60점만 맞춰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봐요. 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게 어느 걸까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거.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메달만 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금메달 따면 뭐예요? 이걸 까기 위해서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금메달 따고 나면. 우리가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100점 맞으면 뭐예요? 100점 맞으면. 맞힐 문제만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그러면 까락만 몇 점 넘기면 돼요?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요거 맞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100점 맞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거든. 그렇죠? 등수로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그러고 뭐예요? 가락만 없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학교는 80 맞았으면 뭐 민법 몇 점 맞으면 돼요? 40점만 맞추면 돼요. 뭐를 다 맞추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사실 민법도 전부 이게서 나왔다고. 뭐라고 나왔어요? 조문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부 민법은 조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100% 맞기 위해서 판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조문만 정확하게 인지해놔서도 올해 뭐예요? 민법은 80점이 넘었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저한테 틀렸다고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의 취소 기간은 뭐예요? 취소 기간이 있거든. 그래서 취소 기간 법률에 규정을 해놨거든. 몇 년이냐? 3년, 10년이거든. 그것도 틀려가지고 저한테 스님 저 틀렸습니다. 그거 하나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열받습니까? 자, 그러면 취소 기간도 틀리고 그러면 자기가 너무 초창기부터 서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매달부터 자, 1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 요때는 기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그래서 커피라도 뜸박 떨어지는 드림커피 슬로우 해달라는 거예요. 3, 4월달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탄력을 붙여야 돼. 그래서 그래서 빨리 나가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처음 하신 분들은 또 이제 올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봤어요. 어때요? 모르는 상태에서 풀면 몇 점이 나와요? 한 요 정도 나와요. 자,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47.5에서 52.5가 나올 거예요. 까짓 거. 1년에서 뭐예요? 7개만, 3개만 더 올리면 합격할 텐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3개 올리기가 쉬운가 안 쉬운가. 작년에 이제 올해 경험해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3개, 4개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봐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이커버 효과. 제이커버 효과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자, 처음에는 이제 한 47점에서 57.5, 52.5 나오니까 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점점 점수가 떨어져요. 헷갈리니까. 자, 바닥을 쳐요. 이 바닥을 치는 게 이제 괴로워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국 사람 참을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참았다가 올라가는 효과가 바로 제이커브 효과거든. 근데 오늘 처음 하신 분들 특히 기출문제 풀어봐서 47.5가 나와서 47.5에서 52.5 나오니까 까짓 거 5개만 올려보면 무조건 합격이다. 점수가 덜덜덜덜 떨어져요. 처음에 모의고사는 47.5 나오다가 3월달에 첫 모의고사 봐봐요. 몇 점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놀랄걸요. 몇 점이에요? 7.5로 떨어져. 왜 그럴까요?
아리까리 하거든. 대충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바닥을 쳐요. 바닥을 치면 이제 한 번 올라가면 점수가 쭉 올라가는 효과가 바로 뭐냐? 제이커브 효과야. 그러니까 제이커브 효과가 되려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거. 몇 개월을 참아야 돼. 한 10개월 정도를 참아줘야 돼. 한국 사람은 참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라는 걸 1년 생각하면서 66일 커피, 그 다음에 요 제이커브 효과, 요거 한번. 저도 요거 오늘 요 15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2권 읽어봤습니다. 요 66일이라는 거, 요거 책에서 참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하실 때 66일, 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고, 커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커피가 있어요? 드림 커피와 에스프레소 커피. 그래서 이제 느껴야 되는 거. 그럼 무슨 효과? 제이컵의 효과. 요 1년 동안 요 3개 정도는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거기 자 페이지도 못 찾아요. 한번 찾아봐요. 자, 몇 페이지를 찾냐면 기초 입문서 가져오셨죠. 그래서 290페이지를 찾아봐요. 페이지 290페이지 첫 단계 이제 관문입니다. 자, 2차 입문서입니다. 예. 자, 290페이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 앞에가 289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뭐가 있어요? 제 뭐라고 나눴어요? 3과목 무슨 법령? 부동산 공시법령. 제가 강의하는 게 바로 요 과목입니다. 2차 과목 중에.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289페이지. 제가 2차 과목이거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1차 과목, 2차 과목. 오늘 뭐 첫날에 민법을 해야 되는, 민법 학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월요일 빼고. 그래서 월요일 날 뭐예요? 부득이하게 뭐예요? 공시법령 2차 과목을 출발합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틀을 잘 닦아달라는 목적에서 또 2차 과목을 월요일 날 했고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아까 1차 과목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뭐가 있어요? 자, 1차 과목이 이렇게 돼요. 민법, 학개론. 2차 과목이 뭐예요?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1차 과목이 뭐가 있고 2차 과목이 뭐가 있고는 정확하게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1차 생각을 한번 해봐요. 1차가 까락이 나오면 어떻게 2차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공법이 만약에 뭐 한 80이 나왔다. 자, 공시세법이 한 70점 나왔다. 중개사법이 80점 나왔다. 민법이 37.5가 나오고 학개론이 뭐예요? 학개론이 요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82.5가 나왔다. 불합격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에요? 자, 1차가 통과해야 2차가 뭐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1차가. 그러니까 1차가 통과를 못하면 2차는 뭐예요? 점수를 맞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창기에는 뭘 치중해야 돼? 그래요. 민법 1차 과목에다 치중을 하셔야지. 저 사람이 아무리 2차 과목이 뭐 평균이 잘 나오더라도 뭐 이거는 불합격이라는 거야. 왜 불합격이? 까락이 나왔잖아. 37.5.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1차의 초반에는 1차에다 좀 치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2차 점수 잘 맞아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차는 뭐예요? 통과를 해야 2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초창기에는 뭘 치중해야 돼? 1차에다 치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항상 제가 또 이맘때 하는 게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전략과 전술. 공인중개사는 전략이 필요해. 전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의 차이는 뭘까요?
전략과 전술은. 전략이라는 것은 한번 딱 정해져 있으면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딱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전술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전술이 된다라는 거야. 일단 그럼 크게 전체적으로 봐서 1차하고 2차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 치중을 해줘야 돼? 그래요. 1차에다 치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1차 과목에서도 또 전략 과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어때? 5가지 불리언트가 있겠죠. 학교 가는 사람은 1, 2, 3, 4, 5. 몇 번이 합격률이 제일 많을까요? 1번. 1번보다는 합격률이 2번. 좀 잘 찍어봐요. 요게 제일 많아요. 합격률이. 3번하고 4번. 요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신의 점수고 60점, 60점. 지금 몇 분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온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잠을 못 쓸게요. 왜? 답을 하나 밀려서 쓸까 이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합격률이 많아요. 요 합격률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초인문서 몇 월 달까지 11월 달하고 12월 그다음에 1, 2월 몇 개월이죠? 4개월. 4개월 동안 뭐예요? 한번 민법이 자기가 좋은지 학개론이 좋은지 한번 적성을 한번 맞춰봐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둘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러면 4개월 동안 내가 민법이 전략 과목이다. 민법이 전략 과목이다. 그러면 요걸 1번도 괜찮죠. 학교론이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 아마 학교론 기본적으로 뭐예요?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80, 40. 만약에 학교론이 자기가 좀 전략 과목이다. 그러면 학교론 뭐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민법이 어려운지 학교론이 어려운지 뭐예요? 몰라요. 솔직한 말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넉 달 동안 뭐예요? 민법 학교론 자기가 나는 민법 교수님이 좋다. 그러면 1번을 택하고요. 자, 그러면 학교론 선생님이 좋다. 2번을 택해서 나름대로 다 100점을 맞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게 전략 과목을 할지 요거 전략 과목을 할지 그걸 빨리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2차 과목에서는 그러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뭐예요? 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 역대적으로 올해 제일 쉬웠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개사법 선생님들이.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중개사법이 만약에 100점이다. 100점만 맞춘다고 생각.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100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법이 어렵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몇 점 맞추면 돼요? 40점만 맞추면 되지.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도 몇 점만 맞추면 되죠? 40점만 넘기면 되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합치니까 180이잖아. 그러면 180이니까 3, 6에 18 얼마죠? 60점이야. 근데 사람이 다 잘하고 싶어져요. 그래도 억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봐봐요. 그러면 초창기 중개사법만 하나 딱 잡아봐요. 중개사법만. 중개사법만. 그러면 중개사법만 하나 잡아놔도 2차 과목 때는 그냥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니까 지나갈수록 뭐 요것도 잘하고 싶고 요것도 잘하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야. 요거는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처음 하신 분들은 뭔가 하나 전략 과목이 있어야 돼. 1차 과목, 2차 과목에 전략 과목이 하나 있어줘야 된다는 거. 저는 요 공식을 가르치지만 그래도 뭐 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간혹가다 이렇게 질문 온 사람이 나와요. 이 공시가 몇 문제 출제됐냐면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40%야. 따로따로 40%가 아니라 합쳐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봐봐요. 세법 포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공시법 몇 문제예요? 그러면 몇 점이에요? 딱 60점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기만의 독특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자기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법을 그러면 세법을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 안 되면 세법 포기해야지 뭐. 올해 세법이 뭐 세무사 수준 정도로 약간 뭐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역대적으로 두 번째 어려운 해가 바로 세법이에요. 올해. 근데 봐봐요. 세법이 어려워도 뭐 때문에 어려웠대요? 공시법 때문에 어려웠다고 그래. 왜 그럴까요? 공시 및 세법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공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올해 세법이 어려운 거야. 세법이 어려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 점수가 안 나와도 무슨 점수? 공시가 어려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올해 세법이 어려운 거야, 세법. 그러니까 수업을 꾸준히 따라온 사람 공시법은 어느 정도 뭐 고득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러면 오늘 딱 정해요. 정할 수는 없고요. 한 4개월, 한 1개월에서 66일 지나면 민법 학교는 어디가 자기가 전략 과목을 할지 자기가 선택을 좀 해달라는 거. 그럼 2차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예요? 중개사법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발 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발 좀 부탁드려요. 공시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수업 시간에 꾸준히 하면 나름대로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요. 이거는 밥벌이 몇 벌이에요? 60점만 넘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약간 점수를 하향한다면 여기에 80점.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뭐라는 거예요? 80점 이하는 뭐예요? 가락이야, 가락. 중개사법 과목 자체는 가락이라는 거야. 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개사법은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중개사법은 충분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80에서 100점 사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사법? 중개사법. 올해 지웅이가 들어올 겁니다. 정지웅이가 들어올 거예요. 아주 잘해요. 쟤는 막내예요. 제가 이제 막내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제가 막내였거든. 그러니까 아주 정지웅이가 잘하고 있어요. 중개사법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주 뭐 제가 보증을 해요. 품질 보증을 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이 들어오니까 아주 잘하실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나름대로 요 이제 1차 과목, 2차 과목 이제 2차 과목은 뭐예요? 중개사법. 그러니까 2차 과목의 중개사법 교수님은 저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공시법은 수업 시간만 꾸준히 따라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앞에 한번 봐봐. 289페이지. 자, 289페이지. 자,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제목으로 다시 올라가 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289페이지. 자, 페이지도 못 찾죠. 자, 뭐였던 3과목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공시, 법령 그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 법령. 자, 그러면 이맘때 좀 해둘 게 있어요. 봐봐요. 1차 과목이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민법, 그다음에 학개론. 학개론도 일종의 뭐예요? 개법입니다. 개 같은 법. 그래서 개법. 2차 과목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공법. 그다음에 공시법령. 그다음에 세법. 그다음에 중개사법. 그럼 공통점은 법이야. 법. 그렇죠. 법.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법이라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요. 법이란. 그럼 법이라는 것은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써볼게요. 요거죠. 이게 법이에요. 요거 무슨 변이에요? 삼수변이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게 꼭 법이라는 거야. 물이 흐르는 게.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걸 꼭 법이다. 그러면 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체계를 잡아야 돼. 그래서 체계법학이다.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법학이라는 거야. 개념법학.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맘때 이제 제일 해줄 거 11월 달하고 12월 달 뭘 잡아야 돼? 체계를 잡으라고. 체계. 그다음에 무슨 법학이? 개념법학. 그러면 체계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차. 법률 목차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차.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은 목차를 잡으라고. 목차. 그러니까 목차를 잡아. 그러면 기초입문서에는 뭐 목차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또 하나 잡아줄 거는 뭐 읽어봐요. 무슨 법학? 개념법학이야. 개념법학은 용어를 잡으라는 거예요. 용어. 용어가 뭐예요? 법학에 갖다 대면 뭐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야. 공식. 공식이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올해 이제 찍어봐요. 여기 처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저희가 이제 사고가 이제 됐네. 자, 느낌을 한번 잡아봐요. 올해 요즘은 이제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느낌을 한번 잡아봐요. 무슨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 여기는 뭐예요? 등기부 등본 첨부한다. 올까요? X일까요? X겠죠. 왜 그러게요?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잖아.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첨부한다. 어때? X. 완전 논하는 게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올해 토지 이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개념 자체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자체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념 전부 과목들이 50%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을 그러면 신규 등록 시 새로운 신자잖아. 아무리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도 신규 등록 시 새로 등록하는데 등기부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면 X예요. X라는 거야. 이걸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풀었니 못 풀었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기존 수강생들은 뭐 나름대로 다 맞췄겠죠. 그러니까 요걸 잡아야 돼. 개념 법학이라는 거야. 용어를 잡아달라는 거야. 용어가 좀 공식이거든.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아까 슬로우. 그러니까 기초입문서에서 바로 목차를 좀 잡아달라고. 그러면 2달 동안 목차 외우는데 주안점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목차. 그러니까 제가 하시는 대로 좀 해봐요. 하시라는 대로만. 그러니까 딴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제가 월요일날 들어온 이유가 뭐에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대로만. 그러니까 법학은 무슨 법학이죠? 개념 법학이라는 거야. 개념 법학. 그러니까 영어 잡는데 좀 치중해달라는 거 좀 부탁드리고 2개만 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목차, 그 다음에 개념. 그러니까 공법이 봐봐요. 공법이 왜 어렵냐면 법률이 6개 과목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외울 게 얼마나 많다라는 거야. 공법은 제일 쉬운 문제가 뭐냐면 공법이거든. 암기만 된다면. 그러니까 공법은 어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법률이 많아서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목차를 좀 치중해야 돼. 그러면 집에 가서 기초인문에서 미리미리 목차를 행간편으로 딱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큰 목차만. 그러니까 자기가 잡을 때 이런 것만 목차를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1편, 제2편에서 1가로 1번까지. 그럼 목차만 외우면 1, 2월달 기본서 들으면 그냥 줄줄줄줄 들어온다고. 근데 지금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집에 가면 또 딴 거 합니다. 딴 거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발 좀 하시라는 대로만 해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 너무 아프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목차 외우는 데 치중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법학? 개념 법학. 영어를 잡는 데 좀 치중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이란 이거예요. 그러면 법이란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다. 그래서 체계법학. 그러면 목차, 개념 법학. 그래서 영어 정리에 좀 치중해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벌써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면 개념을 잡을 때 제일 만만한 게 무슨 해석이에요? 물리 해석이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해봐요. 이제 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 이렇게 잘라봤어요. 뭘까요? 이거 봐요. 부동산을 밖으로 공개하는 법이 부동산 공시 법령에 감은 오죠. 그러니까 공시. 그러면 공시한다는 게 뭐냐? 밖으로 알려준다라는 거야. 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토지 대장기.
시키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자, 등기소에 관련된 뭐예요? 등기부를 배운다라는 거야. 등기부. 등기부.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봐요. 부동산이란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거든.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렇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두 문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쟁점을 잡았으면 자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갑토지 누구 토지? 갑토지. 근데 우리 어느 나와서 건물을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거예요? 어디 몰래 가서 갑토지 위에 뭐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누굴 것 같아? 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 버려. 우리 2.5점짜리 민법 문제가 요거야. 민법 문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 어디 갑토지에 나무를 심더라도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갑소유가 되는 거야. 갑소유. 이게 뭐예요? 올해 2.5점짜리 문제가 됐고. 자, 또 하나는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몰래 와서 갑토지 위에 어디 건물을 하나 졌어요. 누굴 것까요? 누굴 것 같아? 얼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는 건물은 별도로 보고 있거든.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거든. 않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나 중요한 거 배웠네요. 그러면 남의 토지 위에 몰래 가서 건물을 져라. 그러면 자기 거예요. 자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갑이 와서 어라트. 그러면 어라트 가서 읽어봐요. 태그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태그는 없죠. 자기 올 거니까. 태그 명령은 안 되겠죠. 태그는 안 돼. 누가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기 때문에?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태그 명령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남의 토지에 어디 집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은 어라테. 요거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철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태그와 철거는 다른 의미야. 다른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요 철거 명령이 바로 뭐냐?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거든. 그래서 이게 올해 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태거라는 의미와 철거라는 의미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을 별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벌써 느낌을 가져봐요.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가 있겠죠.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개념부터 잡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시라는 것은 밖으로 공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 공시법령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 대장을 배우고 등기부를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벌써 법이 그러면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거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배우는 거고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고 법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몇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이원화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요거 제가 이제 저라고 생각해봐요. 저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제 뭐예요? 토지 대장을 배우는 거고 이쪽은 등기부를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항상 저를 볼 때는 뭐예요? 아수라백작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고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령이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밖으로 공개해주는 법령.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공시법령이다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옆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다시 한번 넘겨봐요. 뒷장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한번 몇 개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법은 무슨 법학? 체계법학, 목차죠. 무슨 법학이? 개념법학, 용어를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법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우리 이맘때 늘 이야기한 저도 요즘 미쳐버려요. 지난주에 개강을 했거든. 근데 지난주에 개강해서 수업 들어가는데 난이도가 여기 올라와 있다가 내릴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장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피곤하든지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한번 적어봐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을 한번 적어봐요.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여기서부터. 수없이 출제됐죠, 오늘, 올해. 자, 이걸 활용을 못 해먹어서 그렇지. 사실 알고 나면 이게 뭐 수없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배우는 사람이 권리, 권능, 권한, 권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 이맘때 꼭 한번 해요.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하고 1, 2월 달 해주는. 근데 권리가 뭐냐?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권리라는 것은 뭘까요? 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까이서 찾으니까 그래. 아까 뭘 배웠죠? 읽어봐요. 법, 써봐요. 법이. 오늘부터 이제 권리라는 개념, 요 개념은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개념 잡고 있어야 돼. 권리란 뭐냐? 요걸 잡고 있어야 돼. 권리. 이제 지금부터 그런마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란 뭐가요?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는 거야. 이익. 자, 요거 힘이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 힘이 파워야, 파워. 그래서 요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이게 나중에 민법에서는 물권법으로 빠져. 물권법. 요 이익이 뭐냐? 이게 바로 채권법으로 빠져요. 그래서 채권.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권리의 종류.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은 권리의 종류지.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권리라는 거야. 자,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각하에서 찾아요. 요거. 자,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바로 권능이라고 그래. 권능.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 뭐냐? 그러면 자,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바로 권한이 됐다는 거예요. 권한. 자, 권한이 뭐냐? 권한이. 자, 이렇게 하나 써놔봐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권언이 된다는 거예요. 권언. 그래서 요 네 가지부터 슬로 나가야 돼. 그러면 이 권리라는 것을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게 해서는 몇 번을 암기해야 돼? 25번을 스스로. 그러면 25번을 자꾸 암기를 해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 뭐냐면 권리는 권리지. 이러고 치고 들어가니까 그럼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권능이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그러면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걸 뭐라고 그래? 권한이라고 그러는 권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 개념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 주려면 어때? 이 개념부터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재책이죠. 그럼 뭘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라는 거야. 그럼 아까 우습게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아까 여기 봐봐요. 올해 2.5점짜리 갑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어디 와서 뭐예요?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요 나무는 어떻게 토지에 부합돼야 한대? 부합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 권한이 있다면 어때? 그때는 올 소유가 되죠. 특별한 권한이 없다면 누구 소유자 된다? 갑 소유가 돼.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요? 읽어봐요. 권한.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을 잘 활용만 해먹으면 일단 뭐 4, 5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요거는 제가 지우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야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소유권은 어디 있어요? 학원 거. 그러면 권한은 없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권한이란 뭐라고 나왔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러면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권은 요거는 건언이 아니라 건한이 됩니다. 건한. 그럼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어때요? 대리권은 권리다. 어때? X.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건한이라는 거야. 건한이라는 거야. 건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리권은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건한이라는 거야. 건한.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지위 또는 자격설.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놔요. 썰이로. 그러면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지위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은 앞으로 뭐예요?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건한이 되는 거야. 건한. 자, 그다음에 이제 건능이라는 것은 이제 요하고 권리하고 건능은 결부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소유권이라고 써봐요. 자, 소유권. 이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읽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느냐? 211조에 읽어봐요. 여기 밑에다 써요.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민법 211조에는 소유권이란 법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요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읽어봐요. 각각을 읽어봐요. 사용, 권능. 읽어봐요. 수익, 권능. 무슨 권능? 처분, 권능.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모여서 소유권을 파생시켜요? 세 가지 권능.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등기법 문제도 치고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걸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또 하나 써봐요. 옆에다가. 자, 전세권이네. 전세권은 그러면 봐봐요. 전세권은 요거예요. 전세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뭐가 돼요? 권리가 돼. 그러면 전세권은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밑에다 써요. 사용과 수익. 그래서 수익, 사용과 수익.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뭐라고 써놨죠? 영익.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물건? 영익 물건. 이렇게 되는 거야. 영익 물건. 영익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세권은 몇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권능. 사용과 수익. 뭐가 없어요? 처분. 그래서 불안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불안하잖아. 뭐가 없어? 처분 권능이 없죠. 그러니까 불안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떠줘서요.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을 비교해봐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무슨 수익? 사용, 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 수익.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 측면에 읽어봐요.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다. 뭘 제한하고 있어요? 사용, 수익. 이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죠. 두 개만 더 해보죠. 자,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뭐냐? 여기 밑에다 써봐요. 바로 처분 권능이 있어. 처분. 그래서 처분 권능이 있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 그래서 불안전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세권은 저당권은 그러면 뭐가 없어요? 사용수익이 없으니까 불안전 물건.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 저당권은 뭘 제한하고 있죠? 처분을 제한하고 있죠. 요 처분이 바로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갱매라는 거야. 갱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갱매 나중에 뭘로 빠져요? 담보물건으로 빠져버려. 담보물건.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임차권은 권리야. 권리면서도 읽어봐요.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당권은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이에요. 그럼 무슨 권능이 있을까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 수익이야. 그러면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세권은 사용 수익, 임차권도 사용 수익. 차이점은 요거는 물건, 요거는 채권. 그렇죠?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요 네 가지 전제 요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부터 철저하게 이제 잡고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25번을 반복해 줘야 돼. 권리란.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와야 돼. 구구단에 오듯이.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뭐야 이렇게 잡아야 돼.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 짓는다면 첫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딱 무슨 이야기? 주요 골자 다시 정리하자면 두 달을 좀 참아달라. 며칠? 66일. 몇 번을 반복하라? 25번. 25번.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아주 좋아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세 번은 반복해야 돼. 세 번은. 세 번은. 그래서 저번에 공자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봐봐요. 자, 공자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선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글을 몇 번 썼죠? 세 번 썼죠. 그럼 세 번 반복하라는 거야. 최소한은 세 번은 반복이 돼야 돼. 최소한은. 봐봐요.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그럼 봐봐요. 행하고 행하는 중에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요 두 개를 거중지 행이각이라고 쓰지? 왜 그러면 선임 말씀에 뭐예요? 세 개를 썼을까? 그러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반복해야 돼. 세 번 이상은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인이라면 몇 번? 25번을 반복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 들어서 괴로워하고 몰라서 괴로워하고 두 번째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25번 이상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 저도 아까 첫 시간 5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도 책 2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 2권.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 별로 안 좋아요. 5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5분 동안은 뭐예요? 발음도 안 좋다고 그러고 막 난리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귀가 안 뚫려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다가온다라는 거. 그러면 집에 가서 봐봐요. 이거부터 이제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말씀 안 해도 돼요. 권리를 보는 순간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활용해 먹어야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제 예를 들어놨죠. 그러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자,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완천. 이 네 개 개념이 머릿속에 줄줄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잘 활용해 먹어도 우리 법에서 찍어 나가는 감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감각을 생기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존경스러워요. 여기에서 나가면 존경스러운데 강의실만 안 들어오면 안 존경스러워요.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강의실 밖에만 나가면 참 똑똑한 분이고 그러는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자녀분도 훈련하게 키워놓고 자기가 들어오면 왜 그런지 자기도 이상해져요. 그만큼 자기가 머리를 안 써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민법이 그렇게 7, 80점이 나온다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권리라는 개념, 권능이라는 개념, 권한이라는 개념, 권은 자기 걸로 완전히 포섭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보는 순간 책을 읽을 때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걸 보는 순간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뭐예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아까 드립커피라고 그랬잖아.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념이 쌓일수록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오는 거야. 사고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럼 벌써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개념들은 봐봐요. 이렇게 나와야 돼. 소유권은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 소유권은 물건이면서 권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변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천천히 해서 사용, 수익, 처분. 그럼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또다시 해석하면 사용수익을 무슨 가치다. 이제 S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사용가치와 무슨 가치? 교환가치라는 거야. 교환가치.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이란 무슨 가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진 것을 무슨 권이다? 소유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위되면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를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다 하는데 시간만 많이 되면 다 합격해. 올해 솔직한 말로. 우리 지금 70대, 60대, 70대, 80대는 시간 안배를 해줘야 돼. 우리가 뭐예요? 40대는 시간 40분. 60대는 60분, 70대는 70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만 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5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안에 40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쫓긴다는 거예요. 쫓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공인중개사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 한 10개월에서. 그러면 자기가 시험장에 가서 50분 안에 몇 분 문제? 40문제를 다 풀어내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50분 안에 40분을 다 40문제를 다 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30문제만 풀어도 몇 점이에요? 75점이라는 거야. 30문제만 풀어도. 그러면 요번에 뭐예요? 상호 명의신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호 명의신탁 민법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저 동형 모의고사 뭐예요? 1회 모의고사 뭐예요? 80번 문제가 상호 명의신탁.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민법 뭐예요? 80문제하고 똑같거든. 올해 상호 명의신탁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사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 봐요. 믿는 게 이거 봐요. 무슨요? 공신력이야. 믿을 신자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요. 지금 청원 들어가 있죠. 등기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인정해달라. 지금. 그래서 자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다고. 왜냐하면 등기에는 믿음을 주지 않거든. 왜? 부실 등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실 등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거기 청와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시기상조라고 나올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인정해주자 이렇게 나올 건지 그거는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믿어야 돼. 무슨 역이? 공신력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뭐 선생님 몇 분이 들어와요? 6분 들어오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을 좋아하면 돼. 6과목을. 요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선생을 좋아하면 뭐예요? 그 과목이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수업을 하나 빠짐으로써 자기 손해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다 좋아하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공시 선생이 오늘 나타났으니까 돌만하다. 그러면 내일은 뭐가 나타나요? 학개론인가요? 학개론. 수요일 날은 뭐예요? 시간표도 못 외워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시간표 오는데도 며칠 지나야 되느냐? 15일 정도, 2주 정도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 다시 마무리하고 시작을. 오늘은 3시간밖에 안 해요. 이제 첫 주는 3시간. 다음 주에는 뭐 10시부터 이제 2시까지 4시간 이제 배정이 돼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1시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4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아프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요거 봐봐요. 권리 말씀 안 해도 돼요. 권리란 그건 본능적으로 법 위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뭐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은 기본서 읽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흰 거는 정의, 검은 거는 글자죠. 글자만 읽고 있다라는 거야. 글자. 그러니까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글을 읽기 위해서는 요 4가지 개념이 전제 요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